여러분, 저는 선수 때도 그리고 코치 때도 그리고 유튜브를 할 때도 항상 같은 질문을 머릿속에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배드민턴을 잘할 수 있을까? 선수 때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코치 때는 레슨자분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유튜버일 때는 제 구독자분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한 25년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그 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실력을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실제로 동호인분들은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운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내 몸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었는지, 운동신경이 좋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배드민턴을 배워야 하는지 과학적인 원리와 함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 뇌과학에 관련된 내용이라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드민턴을 어떻게 배웠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겠어요? 그립을 잡고 스윙을 배우고 스텝을 배우고 뭐 클리어를 치고 뭐 클리어 드라이브 하고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웬만하면 거의 비슷하게 배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방식은 우리의 뇌가 새로운 동작을 배우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어떤 동작을 동시에 3개에서 4개 이상 처리를 못합니다. 심지어 운동할 때는 그게 한 가지, 두 가지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립이 불안전한 상태로 스윙을 배우고 스윙이 불안한 상태로 스텝까지 같이 배우는 것은 뇌가 과부하가 걸려서 오히려 단 하나의 동작도 제대로 익히지 못하게 됩니다. 배드민턴은 무의식 중에 순간적으로 나와야 되는 동작이 되게 많은데 이런 방식은 무의식은커녕 사실 의식 수준에서도 실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이 영상을 집중해서 봐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동작을 무의식 중에 나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새로운 동작을 배울 때 뇌에서는 그 동작을 담당하는 뉴런이 활성화가 됩니다. 뉴런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생각을 행동으로 바꿔주는 최소 단위의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그립 전환을 할 때 그립 전환에 필요한 뉴런, 스윙을 할 때 팔의 회전을 담당하는 뉴런, 손목 움직임에 관여한 뉴런 등 이것들이 각각 따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활성화된 뉴런이 척수를 통해서 신경을 전달하면 몸이 그것을 받아서 동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서로 다른 동작을 동시에 연습하게 되면 각기 다른 뉴런 집단이 동시에 활성화가 되면서 매번 활성화되는 조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동작마다 활성화되는 뉴런의 조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뇌 입장에서는 어떤 패턴을 고정해야 될지 결정을 못하게 되고 이 학습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빠른 공이 날라오면은 아직 우리 뇌는 그 동작에 대한 뉴런 활성화가 자동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운 동작이 바로 나오지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다양한 동작을 무의식 중에 나오게 하는 것을 자동화라고 하는데 한 번에 여러 가지 동작을 배우면 내가 신경 써야 되는 내용이 많아지고 인지부하가 높아지면서 이 신경계는 어떤 패턴도 자동화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 배워야 되냐? 새로운 동작을 배울 때 하나의 동작을 익히고 그 동작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동작과 비슷한 동작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익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같은 뉴런 집단이 반복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이 강화가 돼요. 이 뉴런 사이의 연결이 강화되는 과정을 시냅스가 강화된다고 하는데 시냅스가 강화되면 뇌에서 전달하는 신호가 빨라지고 더 적은 에너지로도 빠르게 전달해서 몸이 반응하게 돼요. 자, 그럼 이것을 배드민턴에 적용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립 잡는 방법을 배우고 바로 스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립을 잡고 그립 전환을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그립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손목이 어떤 움직임을 할 때 그립이 어떻게 반응하고 움직이는지 다 연습을 한 다음에 스윙으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스윙을 배울 때 스윙에 필요한 동작들, 손목의 움직임, 뭐 팔꿈치의 움직임, 어깨의 움직임을 하나하나씩 익혀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이런 방법은 지루해하거나 진도가 늦기 때문에 실력이 느리게 늘 거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처음에는 배우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기본기를 하나씩 익히면은 어느 순간 실력이 급성장하게 됩니다. 진도를 빠르게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배우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마 구력이 어느 정도 지난 분들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어떤 동작을 배우기 위해서는 동작을 인지하고 반복해서 무의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한 번에 여러 가지 동작을 동시에 하면 무의식 중에 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립이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윙을 배우고 스윙이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텝과 함께 배우고 그리고 계속 기술을 늘려나가는 것은 진도는 빠르게 나가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왜 다른 코치님들은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저희에게 배드민턴을 알려주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시간 부족입니다. 클럽 레슨 시스템은 이런 방법으로 연습하는 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한 이론과는 정확하게 반대되는 형태로 레슨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 이분이 게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레벨까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을 빠르게 알려주는 형태의 레슨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하나의 동작을 지속적으로 교정하기에는 클럽 레슨으로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코치님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제가 오늘 설명한 내용은 찾아서 공부하지 않는 한 모를 텐데 찾아서 공부하는 코치님들이 많이 없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던지세요, 자연스럽게 뿌려주세요 같은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자연스러운 동작 안에도 다양한 동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오지 않는 동호인분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은 동작을 자연스럽게 하라고 하니까 훨씬 더 헷갈리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내가 모르는 동작을 하나씩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쉬운 동작일수록 빠르게 학습되기 때문에 쉬운 동작으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 이론을 운동신경이 좋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운동신경은 우리 몸에 관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뇌 안에 있는 신경계에 관련된 거예요. 운동신경이잖아요.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은 필요한 뉴런만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뉴런이 끼어들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시냅스 연결도 굉장히 빨라요. 반대로 운동신경이 나쁜 사람들은 동시에 너무 많은 것을 의식하고 잘못된 패턴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운동신경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최대한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필요한 뉴런만 활성화가 되도록 한 번에 집중해야 되는 가지수를 줄이고 불필요한 뉴런이 끼어들지 않도록 기존의 습관을 버릴 때까지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다시 태어나서 동호인이 됐는데 운동신경이 좋지 않다면 오랜 시간의 공을 들여서 그립법을 먼저 완벽하게 마스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립이 자유롭게 손목과 연결이 된다면 손목의 움직임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 팔꿈치 움직임, 어깨 움직임을 익혀서 스윙 동작을 연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텝으로 넘어갈 겁니다. 운동신경이 좋지 않더라도 필요한 뉴런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동시에 배우는 동작의 개수를 줄이고 비슷한 개념들을 같이 먼저 배운다면은 운동신경이 좋지 않아도 충분히 빠르게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현장에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동작이 어렵다면 그 동작을 더 쉬운 동작으로 연습하고 단계별로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영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배드민턴을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습관이 형성되고 구력이 늘어나도 실력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레슨을 할 때 잘못된 습관을 가진 레슨자분들을 교정하는 것이 새롭게 배우는 사람 레슨하는 것보다 한 체감상 2배, 3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어떤 동작이 안 된다고 하면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연습하지 말고 따로따로 연습하고 그 동작이 어느 정도 익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처음에는 더 오래 걸릴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배드민턴을 배우는 방법을 뇌과학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알게 됐어요. 만약에 제가 과학적인 이론을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면 분명 여러 동작을 한 번에 연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의견을 가진 코치님이 저에게 반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경험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현장 경험이 이론과 결합이 된다면은 교육 수준이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은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오케이. 하나씩 연습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그럼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어도 좋은 내용의 영상을 봐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영상을 보고 나서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하고서 연습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설명한 과학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기본기를 교정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는데요. 바로 제가 만든 2026년 새롭게 출시한 31일 그립 교정 마스터 과정입니다. 사실 저는 작년부터 유니콕 챌린지, 유니콕 멤버십을 진행하면서 그립과 스윙이 교정됐다는 후기를 많은 분들께 연락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혼자 하면은 잘 안 하게 되는데 함께 하면 그래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026년 버전은 다양한 기술이 아니라 기본기 하나하나를 집중적으로 훈련해서 마스터하고 넘어가는 과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과정은 그립, 그리고 그립 전환하는 모든 과정입니다. 이 그립 마스터 과정에는 약 20개의 영상이 있어요. 그 안에 그립을 가장 효율적으로 잡는 방법, 그립 전환의 개념부터 훈련 영상, 그립 전환을 경기에 적용하는 세션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작을 쪼개고
반복하고 무의식까지 가져가는 구조로 30일 동안 혼자서도 훈련할 수 있게 설계를 했어요. 이 교육 과정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과정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은 생각하지도 않아도 그립 전환이 바로 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그 목표이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동작에 집중하지 않고 한 가지 동작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레슨도 열심히 받고 연습도 열심히 했는데 실력이 제자리라면 방법을 한번 바꿔보셔야 돼요. 기본기를 갖추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그 기본기를 이 과정, 그림 마스터 과정을 통해서 잡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영상 첫 번째 댓글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링크에 이 교육 과정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이 담긴 영상을 남겨놓을 테니까 꼭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배드민턴 라이프가 바뀔 겁니다. 자, 그럼 긴 영상 여기까지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